엔터프라이즈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것만의 특별함 세 가지를 화면으로 같이 보셨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면에서 다른 것과 좀 차별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일반적으로 뭐 이 차별화는 상당히 중요하죠. 예, 특히 창업에서는 남과 다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복합적으로 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놀랍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정비뿐만 아니고 예형 복원 또는 광택 코팅까지 또 거기다가 1년간 무상 AS까지 네. 이런 것은 정말 상당히 다른 곳에도 뭐 물론 하지만 네.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진행하면서 또는 또 커스텀 페인팅이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아이템으로서의 어떤 상당히 좀 디자인적인 부분 또는 고객에 대한 니즈에 대한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하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뭐 맞춤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 네. 이런 것은 정말 독특한 여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연구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커스텀 페인팅 전망이 좀 밝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연구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망은 뭐 대체적으로 창업 시장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희소성이다. 시장에서 사실은 뭐 이 커스텀 페인팅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 외형 복원 사업, 즉 자동차 수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은 덴트라든지 또는 광택이라든지 코팅이라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참 나름대로는 경쟁이 치열하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커스텀 페인팅이라는 이러한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또 여기는 보면은 상당히 또 예술적 감각이라든지 미적 감각을 또 요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커스텀 페인팅은 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결국 새로운 어떤 노하우로서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희소성에 대한 원칙에 의해서 나름대로는 아주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 또 이렇게 또 봐지네요. 네. 이제 그러므로 해서 이 커스텀 페인팅은 결국 지금 시대의 트렌드하고도 잘 맞아 떨어진다. 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아름다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하나의 지금 트렌드로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well looking이라든지 예뻐지고 싶은 네. 욕망이 개인에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제에 사실은 자기가 가진 그 예쁨을 추구하는 그분이 또 자기가 가진 소품조차도 여기는 뭐 자동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뿐만 아니고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심지어 기타라든지 그 표면에 아름다운 글씨와 아름다운 그림으로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들이 표출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트렌드하고도 어쩌면 이렇게 잘 맞는 그런 아이템이 시작됐나 저는 또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커스텀 페인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궁금할 거거든요. 어떤 지역에 어떤 입지 조건에 들어가야 이게 좀 잘 될까요? 입지적인 것은 뭐 사실은 좋으면 더 좋겠죠. 예, 뭐 A급 상권, 뭐 강남이라든지 또 여의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나 상권이 보통 일반적인 그 자동차 수리 업종 같은 경우는 C급 상권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동차 관련은 분진, 소음, 또 이런 또 네.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급 상권 조금 한적한 곳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 커스텀 페인팅은 단독으로 커스텀 페인팅만 한다면 또 다를 어떤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 수리, 복원 어떤 부분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임차료도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C급 상권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진입 그러니까 진입과 출입이 좀 자유롭고 하는 어떤 도로변이라면 저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입지를 잘 선정 고려해서 선정한다면 C급 상권에 괜찮은 입지, 도로변 입지,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입지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커스텀 페인팅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야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성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은 사실은 시장 상황이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템은 이렇게 희소성이 있는 걸로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면은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이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결국 또 실패를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전략은 고객 중심적으로 사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처음 가게를 열면 사실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온 고객에게 가진 예술적 감각을 동원해서 그분이 진짜 원하는 니즈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충분히 충족시켜 준다면 그 다음에는 이분이 입소문을 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SNS 입소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한번 하면 또 다른 분들이 와서 또 서비스를 받아보고 정말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 그 유통에서 이야기하는 재구매 패턴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소문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페인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감각이 좀 나름대로 뛰어나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미적 감각은 사실은 숙련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니까 그것도 참 다양한 일입니다. 저는 타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숙련을 위해서 그런 열정을 고객에게 보여준다면 요즘 고객들은 열정과 신뢰 이것에 지갑을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객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국은 성공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객 중심 사고, 고객이 원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인지 이걸로 인해서 시공을 해드린다면 무조건 성공하리라 봅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뭐 커스텀 페인팅에 대한 뭐 전망이나 입지 조건, 전략들을 들어봤는데 네. 그거 말고도 좀 창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창업을 하려면 참 주의할 게 많습니다. 일반적인 창업에서도 사실은 뭐 외식업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칼을 쓰니까 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불을 쓰니까 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특히 카스텀 페인팅